인력 활용 방안, 성과 지표, 진도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형의 서비스를 최대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를 나누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결과의 수준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매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할 내용은 서비스 수준 협약입니다. SLA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의 약자입니다.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서비스 수준 협약의 수준이 매우 높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형의 제품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규격의 수준이 높다면 동일한 원리로 해당 제품을 만들고 제공하는 데 어려움과 필요한 비용의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불필요한 수준의 서비스 수준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불필요한 규격의 요구와 같은 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유형 제품에 대한 규격과 무형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준 협약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통된 점과 서로 다른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비스와 관련된 품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공급자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품질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근본 원인 분석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인 결과표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통도, 친화도, 연관도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방법들은 영어 단어 그대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용어에 대해서 영어 용어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도를 통해서 품질 향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여러 방법들은 사실 품질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활용하는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부서와 대화를 하실 때 상대방이 쓰는 용어와 기법들에 대한 용어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용어를 안다는 수준을 넘어서 각각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생산부서와 구매 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고객의 요구가 접수가 되면 그 요구를 바탕으로 영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영업 계획에 따라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시 생산 계획을 기준으로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MRP를 돌린다는 표현이 현장에서 쓰입니다. MRP의 결과로 자재에 대한 필요 수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MRP에 대한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세 가지는 자재 소요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총괄 생산 계획, 자재 명세서, 그리고 현재 재고 상태입니다. MTS, BOM, IRF입니다. 생산과 관련된 시스템의 기초는 MRP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MRP2 또는 MES로 이어지고 다음으로 시스템의 규모가 확대 ERP가 되고
나아가 외부와의 연결까지 고려한 SCM까지 시스템의 발전의 관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달한 요소는 실문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으로 발달한 요소는 바로 정보의 흐름이고요. 이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서플라이 체인을 흐르는 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은 최근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는 형태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고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더링 코스트라고 부르는 주문 비용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인벤토리 캐링 코스트라고 부르는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문 수량의 증가에 따라서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은 서로 반대되는 비용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비용은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점이 경제적 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총 비용은 주문 비용의 재고 유지 비용을 합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총 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지점이 경제적 주문 수량이 되는 지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내용은 주문 비용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와 재고 유지 비용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재고 관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또 비용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고 비용은 회사에 따라서 그 관리의 주체가 구매 부서가 되기도 하고 생산 부서가 되기도 합니다. 생산 부서가 재고를 관리할 때 재고를 결정하는 방법과 구매 부서가 재고 관리를 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페어 파츠의 경우에 생산 부서는 평균 고장 시간을 중심으로 재고 수준을 결정을 하지만 구매 부서는 자재의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재고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생산 부서와 구매 부서가 서로 협력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고 관리 방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안전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재고는 수요가 변하는 변동의 근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전재고를 고려해서 적정 재고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제시되는 적정 재고의 산출 방법은 확률 분포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약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률 분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요. 확률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구매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에서는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재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프로에서 적정 재고에 대한 녹화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따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적기 생산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JIT입니다. 그리고 JIT, JIT2도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IT2의 경우는 공급자가 구매자의 생산 시설 안으로 들어와서 생산을 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JIT는 기본적으로 낭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활동으로